6월 2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다음 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한 발언, 그리고 실제로 행정명령을 진행했기 때문에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는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WTO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뭐 WTO 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의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몰랐던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 계속 보수적으로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시장을 봤던 이유가 요 관세 서명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우리 한 차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에 크게 충격이 나왔을 때 내가 가진 주식을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빠르게 손절하고 관세에 대한 반대급부 종목으로 리밸런싱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리밸런싱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는 그중에 생존 테마가 LNG 관련 테마주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결국 관세를 왜 하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관세 왜 합니까? 미국에게 무역 수지를 적자를 주는 기업들에게, 국가들에게 지금 관세를 먼저 때리기 시작하는 거고, 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다음에는 당연히 동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LNG 수입 확대하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무역 수지를 맞추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한국도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일본이 LNG 수입국 비중에서 미국이 8.4%를 차지하는데 한국은 더 높아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에서 LNG라든가, 이 천연가스 원유를 12%에서 16%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수입 비중을 조금 더 높이면서 무역 수지를 맞출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미국의 LNG 에너지 수입으로 인해서 이런 관세 보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LNG, 조선기자재, 조선주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뭐 블로그, 카페에서 계속 트럼프 관세 수혜주들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때는 코스피 지수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전쟁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 그리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티는 게 아니고 빠르게 종목을 리밸런싱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가 10만원만 매매해라, 지금 모아갈 종목들 아니다, 지금 뭐 종목들 조정 나오면은 아직 추배, 에버리징 할 때가, 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 번에 충격을 받을 때 괜찮은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반대급부가 되는 주식들, 이번에 조선주들이 최소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올라간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거는 국내 증시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대 맞아야 돼요. 맞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의 이런 수급이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해야 돼요. 감히 이 사건의 사태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그럴 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대비는 할 수 있죠. 대비는 지금처럼 그냥 비중 작게 넣어놓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감히 이 사건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 반대급부 종목 중에서는 확실히 조선주들, 방산주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자, 우리가 이거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 딥시크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이번 주 월요일날 딥시크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생각해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월화수목, 무려 4일 동안 휴장을 하고 금요일날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서비스 관련 테마들 10%씩 다 떨어졌고, SK하이닉스 10%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시장에서 흔들리는 어느 정도의 그런 리스크들은 맞아야 될 거는 맞고 나서 반대급부의 탄력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분명히 이건 한 대 맞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좀 긴장되는 거는, 지금이야 멕시코, 캐나다가 나오지만 여기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10%라든가 뭐 보편적인 관세가 들어간다 이러면은 그 충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일 겁니다.
네, 그럴 때 진짜 종목도 다 털고 다시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월달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하락장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악재가 시장에서 터질 때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죠. 네, 그런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단타는 시작할 거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터질 때 여러분 원래 상승장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뭘 해도 올라가. 근데 하락장에서는 더 빠르게 해야 됩니다. 대처를 빠르게 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빠르게 해야 되고, 손절을 빠르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할 테니까 더 빠르게 지금 우리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이 바로 LNG 테마주들이다. 우리가 하나오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뭐 1승이라든가 한국카본이라든가 오리엔탈전공이라든가 뭐 세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사자고 했는데 걔도 못 샀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다음 주 일정은 실적 발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공모 청약 종목도 굉장히 많죠. 공모를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다음 주도 굉장히 많은 공모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분타는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월 첫째 주는 무조건 변동성, 무조건 높은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날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정말 좀 핸드폰을 보시고 계셔야 돼요.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사실 제가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해야죠. 제가 잘해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뭐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종목도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좀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 종목도 많고, 네, 상승 종목도 많아가지고 변동성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시장에 대해서 빠른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서 이런 종목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따라서 시장에서 직관적으로 바로 흐름이 나오지 않죠. 뉴욕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면은 급락이 나왔다가 뭐 가이던스가 좋으면은 급등이 나왔다 하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CEO가 나와가지고 뭐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실제로 말 그대로 그냥 전자공시 하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뭐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 관련해 가지고 지표가 많이 나오죠. 수목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주간 정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월요일날, 화요일날 9시 30분에 9시부터 9시 30분에 빠르게 리밸런싱 해야 된다. 마이너스 10%짜리 종목들 과감하게 손절하고, 올라가는 반대급부 종목들을 빠르게 타는 것만이 지금의 충격을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본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분명히 캐나다, 멕시코, 중국 다음에는 베트남이라든가 한국, 일본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일본이랑 얘기를 하면서 힌트를 주잖아요. LNG 수입 확대에 제한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관련 테마주로 우리가 좀 빨리 좀 순환매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아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 유튜브 보고 블로그 참고하고 리포터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읽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종목을 잘 잡고 잘 손절하고, 네,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개인 투자들이 할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걸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실제로 이제 정말 이제 9일 정도의 연휴가 끝났는데 2월달부터는 또 1월처럼 많은 수익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